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신경 꺼라. 우리 삶에서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만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무관심이에요.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죠. 무관심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이건 우리 삶을 훨씬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무관심을 실천하면 자신을 위한 좋은 방법이자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 어떻게 무관심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아요. 첫째, 분노는 잡히지 않은 불길과 같아서 당신을 불태우려 한다.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저는 직장에서 한 동료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종종 저를 비방하고 제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동에 화를 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화를 내는 것이 저 자신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저의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료의 태도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분노는 마치 잡히지 않은 불길과 같아서 그것에 기름을 붓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을 통해 우리는 그 불길을 스스로 꺼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당신을 삼키려는 불길과 같아요. 그것을 품고 있다면 결국 자신만이 타오르게 됩니다.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불과 같습니다. 한번 붙으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그것은 불타는 숲과 같아서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분노는 불길이 차오르듯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복수는 때로는 상대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즉, 무관심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 회사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며 성과도 좋았지만 한 동료가 저를 시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자주 저의 실수를 과장되게 부풀리고 때로는 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제 업무에 더욱 집중하며 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그의 부정적인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업무 능력과 팀 내의 평판은 점점 더 좋아졌고 결국 그 사람은 저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쉽게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부정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것은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아서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바위산처럼 견고하여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 아무리 큰 돌이 던져져도 곧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아서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항상 방향을 제시합니다. 셋째,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을 지배당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그들의 행동에 의존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저의 친구인 준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한 팀장의 지속적인 비난과 과도한 요구로 인해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준호의 작은 실수도 크게 문제 삼았고 준호는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 관리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팀장의 말에 덜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팀장의 지적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는 팀장의 부정적인 말에 무관심하게 반응함으로써 그 상황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준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팀장도 준호가 더 이상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행동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넷째, 영원한 적은 없다. 분노를 내려놓아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영원한 적은 없다. 분노를 내려놓아라는 우리가 상처받은 감정을 놓아줌으로써 실제로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현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우는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상사는 자주 현우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이러한 상황에 매우 분노했고 상사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는 이러한 감정이 자신의 일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들을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의 말에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명상과 요가를 통해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우는 점차 상사에 대한 분노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상사도 현우의 변화를 느끼고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우와 그의 상사는 더욱 건설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되지만 그것을 놓아주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은 녹슨 철사를 움켜쥐는 것과 같아요. 결국 자신만 상처를 입습니다. 분노는 먹구름과 같아서 오래 머무르면 햇빛을 가립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야만 다시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분노를 강에 던져버리면 그 물결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 사라지듯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어깨에서 부담을 벗어던지고 더 가볍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수라는 생각, 참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상대방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좀 더 잘 다루자는 거잖아요. 분노라는 감정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죠. 이런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분노를 놓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멋진 복수가 되죠.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요. 상처받거나 화가 났을 때, 이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고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강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니 우리 모두 내면의 힘을 길러서 감정이 치솟을 때 차분하게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아요. 이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신경 꺼라. 우리 삶에서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만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무관심이에요.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죠. 무관심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이건 우리 삶을 훨씬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무관심을 실천하면 자신을 위한 좋은 방법이자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 어떻게 무관심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아요. 첫째, 분노는 잡히지 않은 불길과 같아서 당신을 불태우려 한다.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저는 직장에서 한 동료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종종 저를 비방하고 제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동에 화를 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화를 내는 것이 저 자신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저의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료의 태도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분노는 마치 잡히지 않은 불길과 같아서 그것에 기름을 붓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을 통해 우리는 그 불길을 스스로 꺼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당신을 삼키려는 불길과 같아요. 그것을 품고 있다면 결국 자신만이 타오르게 됩니다.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불과 같습니다. 한번 붙으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그것은 불타는 숲과 같아서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분노는 불길이 차오르듯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복수는 때로는 상대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즉, 무관심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 회사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며 성과도 좋았지만 한 동료가 저를 시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자주 저의 실수를 과장되게 부풀리고 때로는 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제 업무에 더욱 집중하며 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그의 부정적인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업무 능력과 팀 내의 평판은 점점 더 좋아졌고 결국 그 사람은 저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쉽게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부정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것은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아서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바위산처럼 견고하여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 아무리 큰 돌이 던져져도 곧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아서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항상 방향을 제시합니다. 셋째,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을 지배당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그들의 행동에 의존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저의 친구인 준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한 팀장의 지속적인 비난과 과도한 요구로 인해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준호의 작은 실수도 크게 문제 삼았고 준호는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 관리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팀장의 말에 덜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팀장의 지적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는 팀장의 부정적인 말에 무관심하게 반응함으로써 그 상황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준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팀장도 준호가 더 이상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행동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넷째, 영원한 적은 없다. 분노를 내려놓아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영원한 적은 없다. 분노를 내려놓아라는 우리가 상처받은 감정을 놓아줌으로써 실제로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현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우는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상사는 자주 현우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이러한 상황에 매우 분노했고 상사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는 이러한 감정이 자신의 일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들을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의 말에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명상과 요가를 통해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우는 점차 상사에 대한 분노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상사도 현우의 변화를 느끼고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우와 그의 상사는 더욱 건설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되지만 그것을 놓아주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은 녹슨 철사를 움켜쥐는 것과 같아요. 결국 자신만 상처를 입습니다. 분노는 먹구름과 같아서 오래 머무르면 햇빛을 가립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야만
다시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분노를 강에 던져버리면 그 물결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 사라지듯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어깨에서 부담을 벗어던지고 더 가볍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수라는 생각, 참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상대방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좀 더 잘 다루자는 거잖아요. 분노라는 감정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죠. 이런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분노를 놓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멋진 복수가 되죠.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요. 상처받거나 화가 났을 때, 이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고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강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니 우리 모두 내면의 힘을 길러서 감정이 치솟을 때 차분하게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아요. 이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신경 꺼라. 우리 삶에서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만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무관심이에요.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죠. 무관심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이건 우리 삶을 훨씬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무관심을 실천하면 자신을 위한 좋은 방법이자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 어떻게 무관심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아요. 첫째, 분노는 잡히지 않은 불길과 같아서 당신을 불태우려 한다.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저는 직장에서 한 동료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종종 저를 비방하고 제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동에 화를 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화를 내는 것이 저 자신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저의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료의 태도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분노는 마치 잡히지 않은 불길과 같아서 그것에 기름을 붓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을 통해 우리는 그 불길을 스스로 꺼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당신을 삼키려는 불길과 같아요. 그것을 품고 있다면 결국 자신만이 타오르게 됩니다.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불과 같습니다. 한번 붙으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그것은 불타는 숲과 같아서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분노는 불길이 차오르듯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복수는 때로는 상대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즉, 무관심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 회사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며 성과도 좋았지만 한 동료가 저를 시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자주 저의 실수를 과장되게 부풀리고 때로는 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제 업무에 더욱 집중하며 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그의 부정적인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업무 능력과 팀 내의 평판은 점점 더 좋아졌고 결국 그 사람은 저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쉽게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부정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것은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아서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바위산처럼 견고하여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 아무리 큰 돌이 던져져도 곧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아서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항상 방향을 제시합니다. 셋째,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을 지배당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그들의 행동에 의존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저의 친구인 준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한 팀장의 지속적인 비난과 과도한 요구로 인해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준호의 작은 실수도 크게 문제 삼았고 준호는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 관리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팀장의 말에 덜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팀장의 지적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는 팀장의 부정적인 말에 무관심하게 반응함으로써 그 상황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준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팀장도 준호가 더 이상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행동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넷째, 영원한 적은 없다. 분노를 내려놓아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영원한 적은 없다. 분노를 내려놓아라는 우리가 상처받은 감정을 놓아줌으로써 실제로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현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우는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상사는 자주 현우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이러한 상황에 매우 분노했고 상사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는 이러한 감정이 자신의 일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들을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의 말에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명상과 요가를 통해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우는 점차 상사에 대한 분노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상사도 현우의 변화를 느끼고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우와 그의 상사는 더욱 건설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되지만 그것을 놓아주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은 녹슨 철사를 움켜쥐는 것과 같아요. 결국 자신만 상처를 입습니다. 분노는 먹구름과 같아서 오래 머무르면 햇빛을 가립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야만 다시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분노를 강에 던져버리면 그 물결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 사라지듯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어깨에서 부담을 벗어던지고 더 가볍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수라는 생각, 참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상대방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좀 더 잘 다루자는 거잖아요. 분노라는 감정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죠. 이런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분노를 놓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멋진 복수가 되죠.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요. 상처받거나 화가 났을 때 일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고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강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니 우리 모두 내면의 힘을 길러서 감정이 치솟을 때 차분하게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아요. 이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